김태현의 정치쇼 3부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자강두변 장은미 변호사 송영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열흘째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장동 항소 포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열흘은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왜냐면 여러 이슈들이 좀 남아 있으니까. 10달 이상 더 갈 것 같은데요. 10달이요? 예, 배임죄가 폐지되면은 김만배 씨 등등이 출소할 텐데 그때 또 논란이 크게 불거질 거라서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이슈가 아닙니다. 네, 일단은 일주일 내내 계속이 됐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항소 포기를 잘했냐 못했냐 이거 했으니까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돈 얘기할게요. 돈. 네. 돈. 일단은 이제 사실은 그 야당에서 환수 이게 잘못했다라고 항소 무조건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거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돈이거든요. 돈 찾아야 돼, 돈 못 찾게 됐다고. 일단 찾을 돈이 얼마냐부터 볼게요. 예. 뭐 보니까 지금 얼추 제가 보기로는 뭐 7천억 설, 뭐 4천억 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던데 환수에 대해 범죄 수익이 얼마예요, 그러면? 저는 7천억이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7천 정확히 말하면 7천 몇백억인가? 7,886억을 추징금 구형을 했잖아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검사가 구형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473억만 추징금 인정이 됐잖아요. 이게 1심에서는 400억 아니요? 400억.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대장동 일당들이 전체 얼마를 벌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대장동 택지 분양 배당금이 5,917억인데요. 그 돈만 있는 게 아니고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를 통해서 그 택지 5개 블록을 따로 받아요.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 분양을 합니다. 이 아파트 분양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 아파트 분양 수익이 3,690억이에요. 좋겠다. 합하면은 9,607억입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처음부터 본인들의 수익을 1,830억으로 확정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배임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 빼면 나오는 금액이 이제 7,8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분양 수익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는 거 빼고 택지 분양 수익, 아파트 분양 수익 다 합해서. 자, 그런데 이거를 사실 전체를 가져와야 정의관념에 부합하잖아요. 범죄 수익이니까 전체를 돌려놓게야 그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가장 많이 추징을 하기 위해서 그 적용한 법률이 이해충돌방지법, 그러니까 과거의 부패방지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과정에서 유동규 등이 내부 정보를 다 유출해줘요. 이거 사업 공모 지침서가 어떻게 되어 있다, 뭘 어떻게 쓰면 만점을 받는다, 이런 걸 다 유출이 돼서 미리 내정된 상태에서 형식상의 공모를 해서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수익은 전부 다 범죄 수익으로 몰수 또는 추징을 해야지 맞죠. 그래서 이렇게 구형을 한 것이고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를 한 건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사업 시행자가 될 때 법원은 이미 이때 범죄가 된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면소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 이 부분을 항소해서 다시 판단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거는 법원도 인정했거든요. 그러면 공소시효의 문제인데 언제가 범죄의 기소 시점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1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명시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문장이. 그러면 이거 항소해서 판단 받아봤어야죠. 전체를 추징할 수 있는 기회를 결정적으로 놓쳐버린 게 이 항소 포기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라는 거예요? 7,400억 정도가 지금 추징이 덜 된 거죠. 7천억 추징 덜 됐다는 게. 그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택지, 아파트 그 수익을 총 다 토탈한 거예요. 검찰도 그 주장은 이 재판 과정에서 하지 않았고요. 이익으로 기소한 건 4,895억 원으로 공소장 변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검찰 주장과도 좀 다른 주장을 하신다 말씀을 드리고 이게 면소를 받은 건 일부 공소시효가 바뀌어서 그 도가에서 그런 건 맞아요. 근데 공소시효가 넘지 않은 그런 사실관계들이 있잖아요. 이게 부패방지법이 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이 기밀을 빼내서 너네 이득 보려고 이거 설계한 거 아니야? 그런데 법원의 문제의식은 이거예요. 원래 대장동 일당들은 처음에 651억 원 플러스 알파로 기소가 돼요. 그게 4,895억 원의 배임 액수로 완전히 이게 같은 레벨의 금이 아니잖아요. 돈이 아니잖아요. 그때 사정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있었습니다. 2차 수사팀. 1차 수사팀에서 윤동훈, 한동훈 체제의 수사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사팀이 4,895억 원으로 엄청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임으로 기소가 되면 그 연장선상에 수사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법원에서 대립당사자로서 검찰과 피고인들이 법리적인 다툼을 하면 되는데 쌍둥이 사건으로 검찰이 하나를 더 가져옵니다. 그게 이해충돌방지법이에요.
그래서 기밀을 너네 빼돌려서 했지. 이거 배임의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법원이 이번에 판시에 뭐라고 썼느냐. 증거 능력으로 쓸 수도 없다.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일부는 공소시효가 도가있지만 또 이게 그러면 공무상 기밀이라고 보여지지도 않는다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토탈로 다 이 부패니까 7,800억 그 주장은 사실 상당히 좀 약한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산정을 해낸 액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얼마? 28억 원이에요. 예. 이거는 얘네가 이렇게 작당 모의를 하지 않았으면 사실 얘네한테 가지 않았을 돈이라고 한 건데 지금 많이 이게 특경가법상 배임은 인정이 안 됐잖아요. 산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거는 이미 배임죄가 완료가 된 그 시점, 계약 체결 시점에 얼마로는 산정할 수 없다. 이 논리로 이 특가법상 그 배임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판결문하고 많이 다른 얘기를 하셔서 이거는 우리 청취자들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검찰이 7,886억 주장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주장했거든요. 피해액으로 하지 않았단 들어보세요. 말이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분으로 이거는 전액을 추징을 구형을 했어요. 그리고 배임에 대한 손해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4,895억으로 산정해서 기소를 했지만 가장 많이 추징을 하기 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을 해서 7,886억 추징 구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조서에 대한 증거 배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고인들은 4명인가 5명인가만 조서만 증거 배제됐죠. 그런데 그 증거들을 쓰지 않고서도 직무상 비밀이 아까 인정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건 인정이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 시행자 공모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다 유출해 준 부분이 인정이 된 겁니다. 서판교 터널 부분만 그게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1차 수사팀 부분을 그래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패방지법 부분이 2023년에 와서야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1차 수사팀은 이 부분을 아예 기소를 안 했어요. 그때 기소를 했으면 이거 깔끔하게 전부 다 추징금 나옵니다. 예, 자 반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증거 능력이 왜 배제됐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수사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2차 수사팀 강백신 검사 그리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의 개비됐던 그 수사팀은 항소해야 된다라고 그러잖아. 우린 생각이 달라. 우리 입장은 한번 물어봤니? 우리는 우리가 처음에 기소했던 651억 원 플러스 알파가 맞다고 생각해. 물론 이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배임 액수가 확대가 됐고 1,128억 원인가로 인정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히 이건 정치적 수사였다라는 자평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7천억이든 4천억이든 1천억이든 많은 돈이에요. 저에겐 모두에겐 많은 돈입니다. 일단 중요한 건 몰수 추징은 이제 400억 이상 안 돼. 그건 맞는 거잖아요. 몰수 추징은 안 돼. 그러면 중요한 거는 돈 찾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남욱 씨는 지금 보니까 뭐 동결 재산 풀어달라 그러고 뭐 그 강남 땅 뭐 500억에 내놨다 그러고 뭐 어쨌든 그런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러면 성남시 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찾을 수 있느냐 요거거든요. 민사로. 민주당에서는 민사로 하면 되잖아. 요 얘기고 국민의힘에서는 야 그 말이 돼. 요 얘기입니다. 심플하게. 일단 민사로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징 액수가 변동이 아예 안 될 거다와 관련해서는 이 사람들이 두 가지 페널티를 받은 거잖아요. 일당들이 하나는 실형, 하나는 추징액. 그런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그러니까 일방 당사자들만 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못 바꾼다라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두 가지 중에 조율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 그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이 저해되지 않는다라는 판시가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이를테면 추징액을 높이고 징역형을 조금 낮춰주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남욱 씨가 지금 내 재산에 동결 건 거 풀어줘라고 했을 때 법원이 이거 바로 풀어줘야 되겠네? 이런 선택을 할 것인지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 또 풀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그 신상진 성남시장께서 1원도 우리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선제적인 가압류하겠다. 지금은 액수를 좀 조금으로 해서 해놨는데 그걸 확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자산에 대해서 그러면 동결이 풀리기 전에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방안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추징 보전을 참 안 풀어주면 좋겠는데요. 안 풀어줄 방법이 없어요. 법률에 풀어주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부패재산 몰수특례법은 그 추징 보전 그 절차와 해제에 관해서는 마약류에 관련된 법률을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추징 보전의 필요가 없어지면은 법원이 직권으로도 풀어줄 수 있고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신청하면 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풀릴 것 같고 그다음에 추징금은요. 앞서 올릴 방법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올릴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 추징금 자체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돼서 지금 검찰은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못 올립니다. 2006도 뭐 4888 등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다만 앞서 말씀하신 그 대법원 판례는 어떤 거냐면 그거는 90년대 판례인데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억 원대가 선고가 된 사건이에요. 1심에서. 그게 2심 가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징역형을 조금 깎아주면서 추징금을 5억 원대에서 6억 원대로 1억 올렸던 사건입니다. 그럼 김만배 씨가 지금 428억 추징금 받았는데 여기서 얼마나 올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는 아예 추징금이 0원이고 그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추징금 구형을 한 거기 때문에 분립변경금지를 올릴 방법이 없어요. 민사 가압류는 돼요? 가압류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게요. 이론상은 되는 거죠. 이론상은. 됩니다. 예. 그렇죠? 아니 예. 이게 지금 남욱 씨가 풀어달라고 하는 재산이요. 그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남욱 씨가 그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가압류가 아니고 뭐 하려면은 이걸 그 사행위로 봐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든가 뭐 이래야 될 텐데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남욱 씨 또는 남욱 씨 소유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가압류 등등 해놓은 게 있었어요. 예. 작년 1월에 가처분 하나 풀렸고 가압류 하나 풀렸다고 이미 MBN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금액의 부동산 가압류를 할 때는 이게 법원도 신문기일을 거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추징 보전이 가압류나 가처분 되는 것보다 먼저 풀릴 수가 있어서 예. 이걸 잡아놓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국정조사를 하든지 특검을 하든지 두 개 다 하든지 이거잖아요. 야당하고 여당하고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요. 완전 포인트가. 다르죠. 예. 예. 일단 민주당은 요거 조작 기소 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국정조사나 뭐 특검이나 여러 이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신 거고, 예. 근데 거기에서의 문제 의식은 그러면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는지, 외압이 있지 않았는지와 관련해서고, 민주당은 그럼 그래 그것도 같이 보자. 외압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도 보고 플러스 알파까지 봐야 된다. 이 수사가 흘러왔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소를 하든 안 하든 민주당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항소를 하지 않아서 정무적인 부담은 됐습니다. 예. 만약에 그 검찰총장 대행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외압이 있다면 막 평검사들이 직격하고 들이받고 이랬을 때 외압이 있었다. 전 정부랑은 결이 맞았지만 이 정부랑은 결이 안 맞고 부대꼈다고까지 하는데 외압이 있었으면 있었다고 말하고 나가면 돼요. 근데 애매모호하게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외압이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무부 설명을 듣더라도 예. 그러면 그거 플러스 왜 이렇게 그 공소장의 금액도 완전히 증폭을 하고 거기에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배제될 정도로 수사에 거칠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왜 약간 그 공소장의 그 금액이 변동될 때 하나의 변수 중에 하나가 수사팀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가 증언을 지금 바꾸고 있는데 뭐 엄청난 겁박을 받았다. 그게 다 2차 수사 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상당히 검찰이 기대해 와서 왔던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나눈 대화들이 있어요. 거기 이를테면 재창희 형을 정진상 전 실장을 겨냥해서 실장님이라고 바꿨다는 의혹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취록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 한꺼번에 들여다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일부 진술이 바뀌고 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한 신빙성은 또 법원에서 항소심에서 과정에서 또 할 거고. 예. 어쨌든요. 그죠? 네. 그리고 진술이 저 검찰에서 뭔가 압박을 해가지고 진술이 바뀌게 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2차 수사팀 수사 과정을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아니 앞서 민주당이 이거 항소 포기한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항소 포기에서 정무적 부담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그러면 민주당이 항소 포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으면 왜 추징은 피해자가 없을 때 하는 거라든가 혹은 피해자가 소재기하면은 추징을 못한다는 주장을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 제가 그거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앞서 무슨 정영학 녹음 파일 말씀하셨는데 그거 1심 판결문에 보면요. 왜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돼서 증거 능력이 있는지가 한 6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히 써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장은요. 항소심에 가서 정영학 회계사나 대장동 일당들의 변호인이 하면 모르겠는데 왜 민주당이 그런 걸 국정조사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까? 항소 포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은 모든 언동을 통해서
대장동 일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국민의힘에서 의혹 제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답변하는 거죠. 어떤 부분?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항소에 대해서 연루가 돼 있느냐. 그럼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건 법리적으로 따져보자. 아니 당신네 당 소속의 지자체장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할 수 없다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문을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같이 국민의힘에서 먼저 국정조사를 제안하셨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어제부터 민주당이 또 정영학 녹음파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변호인들이 할 이야기지 왜 민주당이 해요? 그리고 법원 판결을 지금 부정하는 주장을 민주당이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조작 수사 논란, 네. 그다음에 저 항소포기 외압 논란 이거 두 개 다 들어가는 건 합의가 된 건 아니죠 아직은? 아직은 합의를 하고 있는데 네. 좀 그 조율이 잘 안 된다라고 그 국정조사 대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각자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각자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아예 못할 테니까 아마 네. 같이 하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아마 같이 특검도 그럼 하게 되나? 특검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특검보다는 국정조사 쪽에 방점이 그럼 결국 특검 해야죠. 민주당에서도 강백신 특검 하자고 했는데 그 특검 해보면은 이 항소 포기에 어떻게 외압이 있었고 왜 정당한 반발인지가 다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의견을 충돌하지 않을 만한 주제를 골랐어요. 네, 이거는 여기서 또 충돌되면 저는 할 말이 없어. 자, 뭐냐? 여사의 보석. 자, 김건희 여사의 보석. 일단 신문에 지난주 수요일에 있잖아요. 했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거 저도 판사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둘 다 안 해보셨지만 이미 마음속에 결정은 나지 않았을까요? 완전 났을 거예요. 완전 났을 것 같아. 흰 장갑을 끼는 순간 판사가 이걸 갖고 나오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흰 장갑? 바꿨던. 예, 그러니까 샤넬 가방을 통일국으로부터 이제 800만 원짜리 하나, 1,200만 원짜리 하나를 받았는데 이걸 샤넬백 3개와 신발 하나로 이제 바꿔갔다는 바꿨어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나 이거 돌려주려고 안 썼습니다, 판사님. 맞아, 이거였어요. 맞아. 처음에는 아예 안 받았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면 내가 한번 볼게, 갖고 나와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이례적으로 흰 장갑을 딱 끼더니 판사님이 그 명품 네, 그래서 후레쉬도 비쳤다는 거예요. 전화로. 그러면서 이 지퍼에는 아직 비닐이 안 벗겨졌지만 뭐 이게 스크래치도 좀 있고 이러면서 판사가 한마디 합니다. 사용감이 있다. 이거는 건진과의 진술 주장과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돌려주라고 했는데 사용했더라. 유경옥 행정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번 착장한 거를 본 적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건 보석은 완전 마이너스. 야, 그러면은 명품샵 가면은 이제 거기 스크래치 안 나게 하려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 신장갑 끼고 자 이거 새 겁니다. 지문도 안 묻었어요, 고객님. 요거 하시는 거를 법원에서 판사가 이렇게 흰장갑 끼고 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기사가 있더라고요. 못 나올 거다. 예. 저는 이거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딱 한 문장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보석으로 나올 가능성보다 김건희 씨가 받은 새로운 보석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새로운 조언에. 그러면 새로운 김건희 특검에서 새로운 보석 예를 들어 뭐 있었죠? 반크리프 아플이랑 그래프 나왔으니까 다른 거 나올 확률이 뭐가 또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짧게만 하나 더 덧붙이면은 800만 원짜리 가방 이런 거 받은 거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이미 수사돼서 지금 처벌을 받고 있잖아요. 이 800만 원짜리 가방을 한 9만 개 살 수 있는 돈이 아직도 회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 추징을 포기하게 한 사람들 빨리 수사해서 그 사람들 처벌받게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7,200억. 그렇죠. 다시 그로 들어갔어요? 아니 근데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두 분 다 저기 못 나올 거라는 거는 일치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수요일에 한 거 아직도 결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통 가타부터 마음속에 심증은 다 굳혔을 것 같은데 이게 그리고 보석 신문이라는 게 판결문 1심 본안 사건에서 판결문 뭐 이렇게 오래 써야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했던 케이스에서는 또 이게 아마 재판부마다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죄를 선고해서 보석을 그 직전에 했는데도 끝까지 안 해주고 그냥 이제 무죄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마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결과가 바뀌진 않을 거다. 근데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 그라프 목걸이는 또 별도로 이 증거 시청을 했거든요. DNA를 채취해달라. 나는 착장을 하지 않았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두루두루 고려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 변호사는 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결과가 뭐 아직까지? 일단 아직 일주일 안 됐잖아요. 예. 그 기한 내에 나오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아마 지금 법원은 보석해줄 생각이 없는 게 확실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6개월 안에 안 끝날 사건이 아니거든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변론 종결이 이루어질 거고 뭐 내년 초 또는 1월 중순 정도 되면은 판결 나올 거라고들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보석은 안 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강두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장은미 변호사, 송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